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그 주제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존 FBA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았던 뭐 제 개인적으로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역사, 그리고 어떻게 저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며 현재 지금 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인터넷 마케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처음으로 여러분께 설명 보여드리고 싶은 기본적으로 아마존 FBA가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존이 전에 책을 팔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책을 이렇게 가져다가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팔질 않았습니까? 한 2000년도, 1990년도 후반쯤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책만 팔다가 다른 식으로 이제 그 업세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이제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자신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제품들을 이제 이미 고객이 있으니까, 그 플랫폼 자체에 고객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로지스틱,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배송을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처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된 거죠. Fulfillment by Amazon. 그래서 Fulfillment by B Amazon B.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건데, 간단한 내용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요. 웹사이트에 밑에 가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영어를 아시면은 이거를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보셔도 이해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 툴을 통해서 이 아마존에서 어떤 식으로 FBA를 통해서 돈을 버는지가 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뭘 보여드리는지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FBA로 비즈니스를 하시던 안 하시던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며, 영상 촬영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아마존 FBA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툴을,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존 FBA라고 하는 단어를 찾는지 이 보여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존 FBA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찾는구나, 뭐 미국에서 원하고 찾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자, 남한을 봐볼게요. 대한민국을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없다가 서울 지역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다가 이제 구글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찾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께, 그래, 여러분께서 이거 궁금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경험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한국에서는 또 더 중요하게 네이버라는 툴을 쓰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이렇게 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dataLab.naver 이렇게 쓰는데, 뭐 저는 구글을 기본적으로 많은 서치 엔진 툴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가서 보면 검색어 트렌드를 보시면은 2000 지금 18년 9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아마존 FBA라고 하는, 이제 한글로 썼죠. 여기는 지금 영어로 썼을 때는 이렇게 좀 적게 나오고 녹색 선으로, 그리고 아마존 FBA라고 하면 핑크색 선으로 이렇게 이게 확 올라간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도 보고서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관심 가져야 하는구나, 이것에 대한 니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뭘 찾는지에 대한 그 사람 정보를 이제 저도 이 툴 두 개를 통해서 예상을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하고서 이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FBA나 아마존 FBA를 통해서, 아니면 아마존을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팔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정보를 찾아서 이거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이 트렌드에 대한 툴을 아셨다 그러면은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여기도 네이버에 대한 툴이 있으면은 찾을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지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론 이 영상을 제가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잘 설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제 영향이겠지만, 주제를 찾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툴을 찾아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이걸 만들었으면 이제 제 개인적인 아마존에서 특히 그 아마존의 FBA를 제가 알기 전후 알았을 때 어떻게 돈을 벌었었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아마존은 개인적으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혹시 아시면은 제가 2006년부터 인터넷 마케팅을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영어 모르고 이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 초기 자본은 적으니까 인터넷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고 해서 뛰어들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정말 돈 얼마 못 벌었죠.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이커머스로 좀 돈을 벌어야겠다. 아마존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다가 리테일 아르비트라지라고 하는 컨셉을 이해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는 그 워마트라고 하는 이렇게 값싸게 파는 그 시장이, 이게 그 뭐라고 하지? 그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있는 제품들을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뭐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제품에서는 이상하게 온라인에서 사면은 더 그 유통 마진이 적기 때문에 더 쌀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마존 같은 데서 파는 게 더 싸게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로지스틱을 조정을 해서 값싸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스킬이 있었으니까 물건을, 같은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 시작했냐? 그 당시에는 모든 제품이 보면은 이 책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참고로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혹시 광고 회사를 시작하시고 싶으시거나 어떻게 광고 에이전시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광고 학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데이빗 오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 광고 회사를 만들었었는지 내용들이 잘 전해져 있거든요. 아무튼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뒤에서 가서 보시면은 ISBN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코드가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여기저기서 팔 때 얼마에 어디서 뭘 파는지를 찾을 수 있는 바코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뭘 했었냐면은, 뭐 어떤 툴이 나왔었냐면은, 그 전에는 여기에 있는 번호를 하나씩 하나씩 그 리테일 가가지고 컴퓨터에다가 핸드폰으로 입력을 하면서 이 제품이 얼마인지를 딱 보고서, 만약에 아마존에서 5불에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3불에 팔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래, 내가 쇼핑을 이렇게 해서 1, 2불 갖다가 팔고 하면은 나한테 1, 2불이 남겠구나 라고 하나를 생각해서 그 물건을 사고, 아마존에다가 올리기만,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물건이 팔면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마존 FBA라는 것이 있어서 아마존을 일단 딱 보내주면은 자기네가 이렇게 딱 보내는구나 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가 알았던 게 한 2014, 15년인 것 같은데, 이때쯤 이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리테일 아르비트라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그 다음에 생겼냐면은 바코드가 생기면서 이제 들고 다니는 거죠. 바코드 들고 다니면서 이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조그만 연결해서 쓰는 바코드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스캔을 찍 하면은 가격이 얼마인지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그 워마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라지 세일 같은 데 있거나 책방 같은 데 있거나 뭐 아무튼 싸게 판다라고 하는 해프 프라이스라고 돼 있는 데 가서 다 가서 찍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품이 있으면은 남겠다 싶으면 그거 사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스캔을 해서 팔았잖아요. 그러다가 어, 가족 사진 좀 지우고, 안 보이나? 아마존 셀러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인데 왜 안 보여? 그죠? 보이시죠? 아마존 셀러라고 하는 아마존 셀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가서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여기 위에 오른쪽 위편에 보면은 그 이 카메라로 된 이 표시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제 얼굴이랑 이렇게 뭐 찍히는 뭐 이게 나오는데, 이게 영상이 나오면은 이걸 뭘 하면 되냐면요. 잘 보세요. 이 책의 뒤에를 이걸 찍어 볼게요. 이거를 바코드를 찍으면, 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얼마에 파는지 뭐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격을 쉽게 보고 세일즈 랭킹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가서 그냥 리테일 가서 물건 사고 이거 가격 맞춰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던 것이 이제 그 리테일 아르비트라지의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알리바바라고 하는 사이트가 2000 몇 년이죠? 거기가 2016년이나 15년에 아마 상장을 했을 거예요. 그게 퍼블릭으로 나온 게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IPO를 아무튼 2016년쯤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사람들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런 제품들을 찾아다가 어, 대량으로 미국에다가 사놓고 여기다가 싸게 올려놓고 다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물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만큼 왕창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알리바바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하나씩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된 거지. 이제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처음에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사서 이 제품을 뭐 배송비랑 뭐랑 해서 알리바바 있는 데까지 싸줄 수 있게끔 된 거죠. 프라이빗 레이블을 해서 특히 이제 거기는 공장이니까 우리 이거 해가지고 내 이름 붙여서 아니면은 제품 좀 바꿔서 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마존으로 FBA를 통해서 보내주면은 거기서 이제 돈을 벌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진행이 된 거냐면은 어떤 식으로 돈이 벌렸는지를 알겠죠. 그게 제가 2015년, 14년에서 한 16년까지 한 1, 2년 사이에 돈을 벌었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고 내가 순익 계산을 하고 물건을 돈이 맞으면은 아마존에 이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서 올려놓고 팔고 배송하고 끝.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이제 내가 이 가게에서 돈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됐었는데 자 여기서 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툴들을 썼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은 혹시 아마존 FBA를 통해서 지금 입문을 하셔서 돈을 버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은 이거 사실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썼던 툴도 다 이런 거예요. 자, FBA 툴킷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제품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이 제품이 그 내가 팔기에 그 프로핏이 많이 남냐, 순이익이 많이 남냐, 이익이 남냐, 그거 싸움이었어요. 물건 어떻게 남들보다 잘 찾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는 거. 그러니까 약간 좀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를 이렇게 금캐러 갔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번 사람들이 두 종류겠죠. 하나, 금을 처음에 발견해가지고 둘은 왕창 어디서 파는지를 발견한 사람. 근데 어디 있는지를 다 찾는 게 그다 일이잖아요. 그죠? 맨날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따지면은 인컴이 스테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뭐냐면은 그 금광을 팔 수 있는 노하우나 아니면은 툴을 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FBA 같은 경우에서 그 아마존에서 토이즈나 게임즈에 있으면은 세일즈 랭킹이 하루에 몇 개 팔면 된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종류의 마켓에 들어가서 뭐 키친 앤 다이닝에 있으면은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네. 이 그래프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직 요 정도는 조금만 팔아도 돈이 랭킹 금방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 제품들을 찾아서 팔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아마존닷컴에서 토이나 무슨 뷰티 프로덕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가서 제가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툴을 한번 써보실 것을 제가 권면드리고 두 번째 툴은 이제 그 캐멀이라고 하는 툴인데 제가 이미 촬영을 해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있다고 칠게요. 아마존에서 파는 무슨 그 운동할 때 쓰는 그 벤치죠. 이거를 위에서 URL을 카피를 해서 캐멀에 들어가셔서 URL을 위에다가 설치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가격 그리고 내가 얼마에 팔면은 뭐랑 갖다가 붙이고 third party 통해서 팔면은 뭐 third party 통해서 나오는 제품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아마존에서 보면은 이 프라이스가 어떻게 변했었는지 등등이 하는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가격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가격 경쟁을 해서
얼마에 그걸 팔면 되는지, 랭킹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게 툴이 있고요. 여기 두 개는 무료고 이제 페이드로 사용할 수 있었던 많은 툴은 이 정글 스카웃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존으로 돈을 버시는 거라면 아마존 FBA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존에 이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물건을 파는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마존 FBA가 그죠? 아마존 FBA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FBA가 아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아마존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찾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툴이 이 정글 스카웃이라는 툴인데 간단한 내용은 영상 가서 보시면은 이거는 영어를 잘 못하셔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한 내용은 어떤 종류의 이름이 어떤 종류의 제품이 얼마에 팔리고 있으며 어떤 캐테고리에 있으며 랭킹이 얼마나 돼 있으며 프로핏은 뭐 얼마에 나오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툴이니까 여러분께서 가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뭐 자세하게 제가 좀 다루진 않겠다만 그 구글 크롬에 가셔서 그 익스텐션을 깔아놓으면은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 서치를 하면은 이 정보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툴은 이제 셀릭스라고 하는 툴인데 뭐 비슷합니다. PPC 광고의 세일즈가 얼마가 있고 오르게닉 서치 광고 뭐 오르게닉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가 있으면은 익스펜스는 나한테 얼마 되고 내가 프로핏이 얼마 나겠다. 이거를 계산해 주는 툴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그게 리테일이 됐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저기 뭐 중국에서 떼어왔던 여기 있는 제품을 잘 찾아서 그 물건을 찾는 게 일단 그 문제의 한 7, 80%에 다고요. 그 문제를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는 툴을 통해서 팔게 올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를 쉽게 했냐면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거 중에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팔면은 이 세 번째 단계인 영업 단계가 주는 거예요. 물건을 효과적으로 올려서 광고를 할 필요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마존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제 다음 왜 문제가 되는지가 보면은 가격 문제예요. 사람들이 가서 결과적으로 아마존 들어가서 사는 이유는 값싸게 물건 사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물건을 찾아보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값싸게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물건을 제가 찾아서 20불의 어치의 그 마진이 남았어요. 근데 남들이 이렇게 똑같이 툴을 사용해서 금방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10센트씩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찾고 하다 보면은 내 물건을 올려놨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순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비싸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그 중간 역할을 함으로써 그 마진을 얻는데 롱텀으로 가서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었던 것이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예를 들어서 물건들이 있으면 이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쫙 전문 웹사이트를 만들자 이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리테일에서 뭐 운동하는 기구도 팔고 무슨 키친용품도 팔고 뭐 모두 팔고 근데 그거를 한 군데다가 다 잡동사니를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야 이게 뭐 하는 사이트야 이게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의 니치를 찾아서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만 잔뜩 갖다 판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를 팔 때 뭐 플러스 원, 뭐 패키지로 팔고 뭐 이런 이제 그 세일즈 영업 기술을 쓸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015년부터 제가 매년 어떻게 보면은 하나 트렌드를 잘 찾으면은 그걸로 돈을 반짝 벌고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데 자 제가 작년에 돈을 벌었었던 웹사이트는 이거였어요. 스쿠시라고 쳐보시면 아는데 스쿠시가 뭐냐면은 쳐볼게요. 스쿠시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장난감 뭐라 하지? 이게 스펀지 장난감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굉장히 이게 핫했었어요. 이게 보면은 아무 사람들이 이거 쓰지도 않다가 이제 2015년에 이게 굉장히 핫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이거를 팔아야겠다라고 찾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왜 촬영하는지도 설명드렸을 때 이 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왜 찾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나름대로의 온라인 뭐를 만들고 저기서 제품을 찾아다가 그 아마존 같은 데다 올려놓고 그 아마존 링크를 제 사이트에다 잔뜩 올려놓고 이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로 오게끔 만들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제가 작년에 했었던 거고요. 그 전년도에 했었던 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죠. 제가 직접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근데 잘 보시면은 사람들이 아마 한국에서는 더 특히 심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가격이 내려오고 떨어졌지만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다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비트코인을 직접 뭐 제가 뭐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뭐 ICO를 만들어 가지고 뭐 팔고 뭐 비트코인 마이닝을 하거나 이걸 했었던 건 아닌데 비트코인 코र्스를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으로 판다든가 아니면은 비트코인 관련된 동전들을 어, 싸게 구해다가 합쳐서 판다든지 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면은 또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죠. 매년 정말 하나씩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는 뭐였었냐면은 포켓몬고라고 하는 애플이 그 뭐라 하지 이게 그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전에는 당연히 없었고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이게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여기가 몇 년도냐? 2006년도구나. 이게 2005년도, 2006년도쯤에 이제 재작년쯤 나왔었는데 포켓몬고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딱 나오고 나서 포켓몬고를 어떻게 잘하는지 저는 참고로 포켓몬고를 이렇게 막 이게 열심히 하진 않았었는데 사람들이 뭘 하는지 리뷰를 찾고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한 웹사이트에 잔뜩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그 관련된 제품을 통해서 뭐 광고를 한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존 FBA라고 하는 이 서비스 하나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그 중간에 더 크게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게 왜 이 FBA를 통해서 사용을 했는지 이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물건을 찾아서 사람이 뭘 필요한지 찾아서 그 물건을 찾아서 어떻게 쉽게 영업을 해서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를 다 해봤는데 저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나중에 가서는 가격 경쟁을 하게 돼야 돼요. 똑같은 물건을 사다가 파니까 차별화를 못 하니까 가격 가지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 가격은 줄 수밖에 없어요. 이 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남들보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키워드를 남들보다 먼저 입점을 하셔서 여기에 있는 툴들 제가 알려드린 뭐 더 다른 툴들도 있긴 하겠지만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승리의 요건일 거야 아마.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진입 먼저 하셔서 이 물건을 쫙 빼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브랜드를 만드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마존에 들어가서는 가격만 가지고 사니까 밖에서 다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로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면 그러니까 광고를 그 아마존 웹사이트에다가 때리는 게 아니라 광고를 여러분께서 만든 여러분의 웹사이트에다가 여러분께서 제품을 올리는 데다가 그 웹사이트를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글로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웹사이트를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엑시트 할 때 한 가지 더 수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웹사이트를 파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실 것을 제가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모든 과정 중에서 여러분께서 꼭 넘으셔야 될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뭘 했고 컨셉을 다 이해했고 하신다 할지라도 두 가지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중에 하나가 굉장히 넘기 어려운 게 하나가 영어를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거 몰랐었을 때 제가 지금 이런 사이트 잔뜩 보여드리긴 하지만 읽을 수 있고 숫자 넣고 키워드 넣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무슨 키워드를 찾는지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툴이 존재를 하면은 이 툴이 뭘 얘기를 하는지 이거 다 영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 중에 하나다. 저는 이거를 터득하는데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오래 걸렸죠. 근데 툴이 뭐가 있는지를 알면은 그래도 좀 적게 될 수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뭔가를 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어가 그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그 언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는 것이 어, 성공의 요인이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꼭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문제는 아니고, 근데 카피나 아니면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 관련된 제품을 팔면은 영어 문제는 꼭 넘어가셔야 된다. 근데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영어를 몰라도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뭘 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전체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걸 보면은, 저희가 무슨 어, 이 물건을 팔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인터넷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인터넷에서 마케팅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알면은,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이 뭐 FBA가 된다 아닌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인터넷 마케팅 정보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SEO, 그러니까 서치 엔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나는 이커머스에서 페이스북 애버타이징 돌릴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커머스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지,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그 FBA를 하지 않는 이유는, 피지컬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제품은 제가 좀 손을 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오래 못 가니까요. 1년도 안 되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처음에 돈 벌다가 바로 줍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뭐 스퀴시나 포켓몬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한 3개월, 6개월 쫙 돈 벌고, 이제 오래 못 가요.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그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말고 제가 장담하건대 내년, 아니 몇 개월 안에, 혹시 모르죠. 저도 어떤 한 토픽이 굉장히 핫해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 인터넷 마케팅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남들보다 먼저 빨리 들어가서 어떻게 돈을 벌지를 빨리 구상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엑시 스트래티지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그 많은 멘토들에게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했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모든 그 밀리언네어,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밀리언 빌리언네어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슨 그런 생활을 하진 않지만, 하나 확실하게 제가 봤던 거는, 사람들이 한 신문을 많이 읽더라고요.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정보예요, 정보. 이것이 올바른 정보이고 아닌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뭘 찾고 있나, 궁금해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남들보다 먼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보다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 이거 한두 개거든요. 저는 그게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한두 개 정도 정보를 더 알고 있어서 남들보다 먼저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께 좀 나누기를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 저도 이 그 데이빗 오글비 이 사람처럼 좋은 광고 회사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훌륭한 카피라이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웹사이트를 남들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올릴 수 있다, 어떻게 광고를 하면은 남들보다 알 수 있다, 남들보다 어떻게 더 빠른 트렌드를 찾을 수 있다, 저는 그것만 잘하고 있어서, 저는 고객들이 찾아오면은, 그 여기서 나 이미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다 이거예요. 이거랑 다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남들보다 먼저 어떻게 이게 찾아서 어떻게 갖다 팔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데 이거 조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다 이거를, 뭐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제가 믿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이런 몇 가지의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하고 계신 비즈니스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의 제품을 파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어, 그 FBA, 아마존 FBA 관련된 뭐 제 개인적인 경험과 뭐 견해와 의견들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인터넷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